네. 그래서 이제 기업가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사업가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느냐. 그래서 네 가지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가가 우리가 이제 우리 사업 계획서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이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업가가 구상하는 아이템과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템. 사업가와 아이템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결국 사업 아이디어. 사업 아이디어가 결국 사업가한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사업 아이디어와 사업가는 거의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 사업은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에 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우연으로 오기도 하고 우연히 그냥 머리에 갑자기 딱 떠올랐어.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대부분 이 사업의 기회들은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이 경험은 무슨 경험이냐? 그 경험이 취미의 경험이든 또는 직장 생활의 경험이든 그래서 이 사업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본인이 걸어온 길과 관계돼요. 본인이 걸어온 루트. 어떤 웨이. 본인이 걸어온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패스라고 했죠. 본인이 걸어온 길 과정에서 얻게 돼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만약 직장인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진짜 이거 정말 대박 날 것 같아.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농부예요. 농부인데 일당을 받고 나무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아시죠? 시골이나 뭐 요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 좀 해주세요. 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 갑자기 논바닥에 삽질을 이렇게 각자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구역에 삽질을 하는데 소리가 이상해요. 그 딱딱 두드려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석이 밑에 확 받쳐있는 걸 알게 되세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주인님 일을 시킨 사람한테 선생님 이게 보화가 있는데 하고 그 사람한테 갖다 주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뭐 제약회사든 바이오회사든 아니면 그냥 일반 IT 회사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갑자기 딱 생각이 났어. 정말 이거 하면은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아. 우리 회사도 대박이 날 수 있지만 이걸 내가 들고 나가서 내가 직접 하면은 어마어마한 대박이 날 것 같아.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하거나 특허를 내게 되면은 그 특허나 그 아이디어로부터 발생되는 매출에 관해서는 개발자라 그래요. 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특허를 내거나 개발자한테 경우에 따라서 20%, 많게는 50%, 60%까지 이 수익금을 배상을 해줘요. 최근에도 삼성에는 이제 생겼는데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약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를 거의 그만두거나 회사 다니면서 몰래 따로 그거를 연구를 하거나 그 디벨롭을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 아이디어를 회사 걸로 해서 주고 회사를 발전시키면서 내가 그 공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와서 내가 직접 할 것인가에 관해서 딜레마가 항상 존재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게 잘 나가는 나라들은 뭐냐면요. 이 인센티브를 실제로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근데 약간 후진국일수록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는 당연히 회사 일을 하다가 생긴 거니까 당연히 회사 거지 네 거 아니야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로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회사에 내놓겠어 안 내놓겠어요? 감추고 얘기를 안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사로 봐서는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회사들에서 뭐 삼성도 마찬가지, LG도 마찬가지고 뭐 수소전지부터 시작해서 바이오부터 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가지고 실제로 누가 아이디어가 많아요? 젊은 사람이 많을까?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중간 경력자가 많을까? 이건 어디서 많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근데 젊은 사람이든 경력자든 최고 경영진이든 뭐 임원이든 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회사에 내놔야 회사가 발전이 되는데 내놔봤자 나한테 배당되는 게 많지 않다 그러면은 안 내놓죠. 사업 아이디어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 아이디어 관련해서 논문도 여러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기업이 혁신성을,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혁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제한되어야 그 회사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소니라는 굉장히 좋은 회사가 지금 크게 도약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소니라는 회사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 반세기 동안 일본의 전자업계로서 이렇게 발전해 오니까 거기는 뭐 음성 오디오부터 시작해서 비디오, 그리고 텔레비전, 각종 전자제품 관련된 굉장히 많은 특허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인력도 있고 기술 축적도 되어 있었어요. 소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은 대부분이 리젝트가 돼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치고 내놓은 것들은 기존의 것들과 다르잖아요. 다르면은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은 기존의 사람들이 밀리거나 기존의 사업부에 들어갈 자금이 딴 데로 가니까 임원들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그건 뭐 그게 팔리겠어부터 시작해서 물론 처음에는 다 안 팔리죠. 안 팔린 걸 감안하고 나서 이걸 도전해 볼 것인가에 가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본의 소니 같은 회사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대면 굉장히 그 벤처기업이나 혁신적인 기업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인커리지를 계속 너무 좋으네 그거 너한테 보상 엄청 해줄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칭찬을 계속 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칭찬 플러스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칭찬은 뭐라 그래요? 코끼리도 춤을 추게 한다 그래요. 회사 내에서 계속 칭찬을 해주고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은 회사가 계속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근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받아들여지더라도 나한테 보상이 없으면 내놓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벤처가 2000년, 1990년대 후반에 계속해서 이제 좋은 친구들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뭐 IMT 채널이라든지 ITM을 통해 나서 계속 창업을 하니까 회사가 점점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발전이 안 되고. 그때 당시에는 이재용이라는 사람도 무슨 회사를 했죠? 이삼성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인터넷 사업과 관련된 엄청 사업을 했는데 다 말아먹었어요. 결국엔 삼성이 다시 원가로 다 사주긴 했지만. 그래서 이재용이마저도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고 새로운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거 하면은 회사 내에서 네가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놔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고 네가 만약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은 우리 회사 내에서 너한테 돈을 주면서 네가 내놓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별하게 우리 회사 내 아이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너하고 네가 제안한 회사를 키워줄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코퍼레이트 벤처링이라고 그래요. 회사 내에서 벤처를 육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내 벤처예요. 사내 벤처. 네가 벤처라는 것은 혁신적인 아이템이잖아요. 혁신적인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들고 밖으로 기어 나가지 마라. 우리 회사 내에서 네가 그 제안하면은 우리 회사에 물적, 인적 제공해주고 임금도 지급해주고 우리 회사 내에서도 키울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걸 뭐냐면은 코퍼레이트 벤처링이에요. 코퍼레이트는 회사거든요. 코퍼레이트 벤처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코퍼레이트 벤처링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퍼레이트 벤처링 부분에 관해서는 약간의 규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 내에 뭐 규제라든지 또 회사 내에서 뭐 몇 가지 지금 규제들이 있어서 좀 활발하지 않는데 코퍼레이트 벤처링이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 아이디어에 관한 보상 제도가 적절한지,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적절한지, 만지 등등에 관한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들고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은 들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나간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벤처 업계로 보면 어때요? 벤처나 그 사업 기회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 신설되는 좋은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기존에 본인이 다니던 회사들로부터 들고 나온 게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도 신설되는 실리콘밸리 굉장히 혁신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곳이잖아요. 실리콘밸리마저도 좋은 그 혁신적인 기업들의 대부분의 아이템이 약 80% 이상이 기존에 본인이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얻은 경험에서 나온 그 동일 아이템이거나 동일 또는 유사 아이템으로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회적 관점에서는 기회는 어디서 오는가, 이 사업 아이템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했을 때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에도 대부분 보면은 기존의 직장 경험으로부터. 그래서 사업 기회의 탐색은, 사업 기회의 발견은 어디서 되는가? 대부분의 직장은,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취미 활동으로서,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어디서 나오면 의도치 않게 우연하게 나와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가가 이 사업 아이디어를 도대체 언제 사업화를 할 거냐? 자, 사업 아이디어가 먼저냐, 자금이 먼저냐? 왜냐면 사업을 하려면 자금과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사업에는 크게 세 가지, 사람, 아이템,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는 두 가지 다가 필요해요.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가도 필요하지만 이 시작하는 사업을 도와주거나 동업하거나 참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업을 얘기할 때 사업에서 평가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90단계 사업성. 사업을 평가를 할 때는 크게는 이 3요소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은 누구냐? 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고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냐? 두 번째는 이 아이템은 도대체 어떤 아이템이냐? 세 번째는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거냐? 네 번째는 진짜 이 사업이 돈이 되느냐? 사업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담아야 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너는 누구냐? 야, 이거 사업 제안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야? 그 아이템은, 그 사업 아이디어는 괜찮은 거야? 정말 괜찮습니다. 이 성공하면 대박입니다. 근데 진짜 현실 가능성이 있어? 돈 뺄 수 있어?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평가? 자, 네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사람에는 두 종류의 사람. 그 다음 아이템, 자금, 그 다음 사업성.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빠뜨린 게 이제 자금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금에 관한 부분은 이제 제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정도 돼서 한 두 번 정도, 한 두 주 정도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결국에는 근데 사업가가 꼭 사업 아이템을 알아야 되느냐? 이수만이가 꼭 노래를 잘해야 되느냐? 노래를 잘해야만 좋은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 히딩크가 꼭 축구를 잘 찼어야 되느냐? 히딩크는 축구를 대표 선수로 뽑힌 적도 없을 거예요, 아마요. 그죠? 축구를 되게 잘 찼던 펠레가 월드컵 때마다 펠레가 맨날 그 4강에 들 팀들을 예측을 한 적이 있어요. 우승할 팀들을 예측한 적이 있는데 펠레가 아직 한 번도 맞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문어를 갖다 놓고 문어가 올림픽 출전하는 32개, 36개 문어 갖다 놓고 문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문어가 다리가 많잖아요.
문어 다리를 통해서 어느 팀이 우승할지 예측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어 맛도 못해요. 맞추는 그 정확도가. 어쨌든 펠레는 축구는 잘 차지만 펠레가 축구 감독을 잘하지는 못해요. 마라도나도 감독을 시킨, 심지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감독을 시킨 적도 있어요. 근데 엉망진창이었어요.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축구를 잘 차는 것과 좋은 감독이 되는 것은 전혀 별개 문제예요. 자, 사업가라는 사람은 사업가가 사업 아이템을 알아야 되느냐 부분에 관련돼서 사업가와 아이템이 제가 계속 넘나든다 그랬죠. 이건 서로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넘나들어요. 자, 사업가는 사업 아이템에 정통을 해야 되느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는 방시혁이라는 사람은 노래를 잘 불러야 되느냐? 이 사람은 노래를 한 곡도 작곡한 적도 없고 노래를 불렀다는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사업을 잘하는 것과 그 기술이든 엔터테인이든 문화예술산업이든 간에 그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회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커피숍을 잘 운영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그죠? 그리고 커피 엄청나게 잘하는 바리스타가 커피숍을 잘 운영할 것 같아요? 커피 바리스타가 맛있는 커피를 탈 수는 있지만 커피 가게를 잘 운영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이 빵 가게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발을 잘하는 사람이 이발 사업으로, 미용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제가 한 10년 전에 만났던 어떤 미용가가 있어요.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모 어떤 미용가가 있어요. 그분은 서울 패션 아트 위크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패션 관련돼서 종합적인 큰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총감독도 하고 미술에 관해서 이 미용에 관해서 아주 어릴 때 중학교 중퇴하면서 청담동에서 굉장히 거의 가이손에 이 미용으로서는 거의 국내 최고 반열에 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미용으로 돈을 벌었어 못 벌었어요? 몇 번 했는데 맨날 말아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네 이름을 걸고 우리가 해보자 했는데도 거의 말아먹듯이 하고 이혼만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미용으로서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미용 기술의 최고 미용 기술가라는 건 별개 문제예요. 그 옛날에 기계나 정밀기계가 우리나라 제가 어릴 때는 기사 기능사 있잖아요. 전 세계 기능사 대회에서 우리나라 1등하고 뭐 이런 시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이 기사 기능사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빛내보겠다 뭐 이런 꿈을 가졌던 적도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 기사 기능사로 최고 기사나 최고 기능사가 중소기업이나 기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뛰어난 거예요? 기회를 인지한다든지 자원을 동원한다든지 시스템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게 하는 쪽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하는 건 뭐예요? 밀링 기술의 최고고 기계 기술의 최고고 CAD 컴퓨터를 만드는 아트 CAD가 최고 기술인데 이게 돈을 버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빵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이 사람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음식점을 가장 경영해서 석자를 낼 수 있는 건가 별개 문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가 그 사람 정말 대가야 라고 하면서 대가로 인해 대가병이 빠져가지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빵에 대해서 그 사람 빵 잘 만들어 해가지고 들여다놨는데 빵을 잘 만들거나 특정한 기술을 굉장히 머리를 잘 깎거나 하는 장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곤조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만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특정한 조건이나 특정한 뭐가 안 맞으면 거의 일을 잘 안 하거나 잘 못해요. 우리한테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것은 최고의 빵이 아니라 뭐예요? 잘 팔리는 빵이거나 맛있는 빵이거나 뭐 등등의 빵인데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통 공예가 국내 거의 뭐라 그러죠? 그 가장 최고를 뭐라 그러죠? 국가 거의 무형문화재가 한국의 무형문화재가 최고 기술이잖아요.
최고의 무형문화재가 되었다는 사람이 그 분야의 최고 기술자이긴 하지만 그 분야의 최고 사업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에서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에서도 많이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분야에서 가장 잘하는 거하고 그 사업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거는 전혀 별개의 건데 그거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벤처캐피탈 심사를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할 때도 사람들을 데려와요. 이 사람 정말 이 분야의 최고야. 이러고 데려와요. 근데 과연 그 사람, 그 분야의 최고인 사람을 데려오고 나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다 끝날까요? 사업 성공의 여러 가지, 한 10가지, 5가지 요소 중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 요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one 팩터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술의 최고가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또 많은 기업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기술 개발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기술이 접목이 된 사업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특히 기술을 개발을 하는 시절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 기술이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기술은 5가 최고인데 이 사람은 7, 8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7, 8의 기술이 만약에 개발이 되면은 전 세계 시장이 어떤데 한국 시장이 어떤데 이 사람이 대박이 칠 겁니다. 라고 해서 대부분 사업을 시작해요. 실제로 7, 8에 해당되는 기술을 개발해내는 얘기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시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삼성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게 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쓰고 있는데 5인데 이 기업들이 쓰는 기술은 지금 5고 그 다음은 6을 쓸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기술은 뭐예요? 7이에요. 7을 실제로 만들어냈어요. 연구에서는. 대량 생산은 가능한 건 5밖에 안 돼요. 향후에 지향하는 게 6이에요. 근데 7을 만들어냈어요. 7을 만들어냈는데 7을 대량 생산해서 5를 사용하는 기업들한테 공급을 하려고 하면 5를 사용하는 기업은 그 성을 안 써요. 왜 안 쓰느냐? 6도 아직 남았고 그거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시장에 팔릴 때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한 텔레비전도 마찬가지 기술을 할 때 지금 80만 원에 팔리는데 이 기술을 접목을 하면 가격이 갑자기 높아져요. 그 가격을 못 맞춰요. 그래 안 써요. 쓰는 건 무슨 기술을 쓰는 거죠? 지금 80만 원에 만들어서 팔릴 수 있는 고부속을 쓰는 거지. 이게 접목이 되면 엄청나게 화질이 깨끗해지고 음향이 좋아지고 기술이 엄청 실력이 이 제품의 퀄리티가 확 높아집니다. 확 높아지더라도 안 써요. 이미 쓰고 있는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은 7을 완성을 했는데 이게 대량 생산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실용화 전략을 거쳐야 된다. 실용화 전략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면 대량 생산을 또 못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나 벤처 사업가들이 실제로는 이거 기술을 개발하면 세계 최고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망하는 회사가 거의 100에 99개예요. 실제로 기술 개발은 그 중에 대부분이 성공해요. 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어떤 경우에 사업이 실패하느냐의 부분은 실패의 함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구 개발의 함정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고퀄리티 기술을 개발을 하면은 무조건 대박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이게 뭐예요? 사업가적 관점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음악 예술가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적으로 굉장히 고화한데 수준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대중이 그걸 사야죠. 대중이 같이 이해할 수 있고 정말 괜찮네. 노래가 괜찮네. 뮤지컬이 괜찮네. 음악이 괜찮네. 그 영화가 재밌네가 돼야 돼요. 엄청나게 수준 높은 영화를 만들어 놓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 아이템에 관해서 잠깐 시간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